네, 안녕하세요. 맨발에서 벤치까지의 맨벤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신장암을 제가 걸려서 그 치료를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이제 치료를 다 마치고 음, 그런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신장암이라는 게 어쨌든 신장은 몸에 이제 되게 중요한 장기,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필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피를 뭐 안 좋은 것들이나 이제 뭐 그런 약품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피를 맑게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됐어요. 이제 친구의 이제 권유로 인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그 건강검진을 무료로 이제 받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번 그냥 받아봤는데, 뭐 간에 약간 뭐 물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하고 이제 뭐 쓸개 쪽에 물혹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받게 됐어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이제 초음파 보고서는 한번 CT를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뭐 물혹이나 그것 때문에, 사실 물혹 때문에 이게 좀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그냥 찍게 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CT를 찍어본 결과 이제 전혀 다른, 나머지는 이제 물혹, 그냥 일반적인 물혹이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CT에서 이제 신장암이 발견된 거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돼서 신장암은 무서운 게 증상이 없어요. 별다른 커다란 증상이 없어서 보통 이제 3기나 4기 돼서 소변에 피가 나오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서 소변에 거의 이제 피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제 병원을 그때 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알게 되면 이미 3기나 4기, 그리고 이제 많이 전이가 돼서 오는데,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축제 관련이든지 이제 수입해가지고 이제 그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솜사탕 기계라든지 아니면 LED 풍선 뭐 그런 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축제 관련된 것들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소거래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었죠. 그리고 제가 사실 밥을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끼, 배고픈 줄을 몰라요. 제가 이제 약간 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축제 관련된 일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어 이제 밥을 장사를 이제 밖에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뭐 가령 솜사탕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장사들을 하면 중간에 손님이 오면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물을 안 먹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게 되면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중간에 이제 가면 안 되니까 아예 밥이랑 물을 아예 안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맨날 참고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이제 배시기가 고장난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 점심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을 몰랐어요. 항상 물도 안 먹다 보니까 물도 잘 먹히지 않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항상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그렇게 막 점심 같은 것도 챙겨 먹지도 잘 않고, 보통 아침에 이제 그렇게 잘 챙겨 먹는 편은 아니니까 이제 점심에 와서 점심을 한 두세 시 먹는 거죠. 늦으면 4시. 근데 거의 이제 혼자 사무실, 이제 직원들도 뭐 2명 정도 있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그만두고, 어, 직원이라 봐야 뭐 잠깐 뭐 알바 같은 그런 개념이죠 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맨날
라면만 먹게 되고 인스턴트 혼자 있다 보니까 라면만 먹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한 이제 인스턴트 그런 음식들을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뭐 음식을 하는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리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집에서 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 주면은 먹고 안 주면은 그냥 굶고 이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한 2 년을 소갈이 하면서 이제 사실 점점점 조여오는 점점점 매출은 줄어들고 장사는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동안 열심히 벌었던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혼자 이제 집에서 티 내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나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를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서는 혼자서 견디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신장으로 좀 간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암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루어진 의미가 있겠지만 보통 이제 병이 생기는 거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그게 사람의 가장 약한 부위로 간대요. 그게 어디가 됐든 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스트레스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숨막힘 막 그 괴로움 막 그런 것들이 몸 어딘가에 이제 독성이 돼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겠죠. 제가 아는 뭐 한의원 분이라든지 이제 한의원에 계신 뭐 한의사라든지 이제 의학 쪽에 계신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도 그리고 이제 약간 뭐 그런 약품 이제 제조하는 그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서 가장 약한 부위로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음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 2년 동안 제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이제 밥도 많이 굶기도 하고 물도 많이 챙겨 먹지도 않고 운동도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 운동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진다 생각해서 이제 다시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운동을 하긴 했는데 어, 다행히 어쨌든 그 건강검진 친구의 그 권유로 이제 건강검진 해서 이제 초기에 발견된 거죠. 근데 그 초기에 발견되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그 신장암 걸리신 분들 혹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은 피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피가 되게 그 살짝만 해도 피가 엄청 많이 나오는 곳인가 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달 반, 1월 초, 12월 말에 제가 입원을 했죠. 12월 말에 입원을 해서 보통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 저희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어, 로봇 수술로 하게 되면 한 2박 3일, 길어야 3박 4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열이 있어서 4박 5일 동안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어, 그리고 나서 되게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가 아팠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집에 가서 배가 좀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첫날, 둘째 날인가 이제 식은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고통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다가 또 괜찮고 이게 똑바로 누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 병원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잠은 제대로 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진짜 막 진짜 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너무 아파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바보같이 또 참았죠. 그런데 이거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연락도 해보고 근데 병원에서는 원래 그런 거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도저히 아파가지고 너무 괴롭다. 어, 제가 그래서 사실 서울대에서도 여기서도 좀 실수한 부분이 제가 그 출혈된 그 식은땀이 막 흐르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교수님한테 왔죠. 와서 내가 상태가 이러니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했는데 외래를 제가 먼저 이제 신청을 했죠.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
병동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제 외래 신청을 미리 땡겼어요. 너무 아파서. 근데 이제 뭐 진통제를 주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가서 이제 이게 사람이 이러다 나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이제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식은땀이 온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앰뷸런스 새벽 6시에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서 서울대까지 왔죠. 근데 아니라 다를까 출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출혈이 좀 심해서 그러니까 4일, 5일 동안을 제가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참았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고, 그러니까 출혈이 있는 증상은 신장 혹시 수술하신 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여기에선 괜찮아도 미세한 출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장 원래 수술이. 근데 처음에는 조금 배가 아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온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통증이 있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오셔야 돼요. 그거는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오히려 오버해가지고 너무 아프다라고 할 정도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오시는 게 맞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나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용차로 오게 되면 거의 12시간 동안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는 병상을 개인들한테 걸어온 사람들한테는 병상을 주질 않아요. 저도 다행히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와서 처음에 타고 왔을 때는 다행히 이제 병상에 누워서 거기서 통증 계속 이제 마약 진통제를 맞으면서 그 다음날 이제 바로 이제 조용실 가서 다행히 잘 봉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했죠. 한 20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퇴원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퇴원할 때 옆구리에 이제 이 뱃속에 이제 피가 이제 출혈된 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다 뽑아내지 못하고 관으로 계속 뽑아내요. 몸 안에 있는 그 뱃속에 있는 피를 하루에 뭐 120ml, 150ml, 뭐 많이 나올 땐 180ml 그렇게 나올 정도의 그 검은 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그 피들이 점점 좀 빠지는 거죠. 계속 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출혈이 너무 심하고 또 시간도 오래 지나서 피가 좀 굳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cm 정도의 이제 덩어리가 생긴 거죠. 선지처럼 그런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신기한 게 그게 이제 몸 안에 있지만 서서히 녹으면서 그게 몸에 흡수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관을 뽑을 때 이젠 사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감염이 됐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집에 가서 두 번째는 이제 배 감염이 되면 이제 배가 엄청 아프기 시작하면서 입맛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서 감염이 되니까 입맛이 아예 없고 온몸에 힘이 없고 그냥 감기 걸리는 것처럼 밥 자체를 아예 못 먹었어요. 밥 자체를 아예 먹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누른밥만 먹고 입맛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있게 되고 움직이긴 움직였죠. 움직일 수는 있는데 배가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시 병원에 이제 예약을 잡고 하루를 버텼는데 그때는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걸을 수도 없고 목소리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평상시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냥 허리도 굽혀지고 아프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입원을 해서 지금 한 달 정도 입원했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좀 다 뽑아내고 이렇게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조만간 이제 퇴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장암 수술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몸에 조그만 이상 징후가 생기거나 뭔가 통증이 엄청나게 생긴다 배에 갑자기 이거 왜 이러지 뭔가 막 배가 뒤집히는 느낌이 난다 통증이 아니라 배가 뒤집히는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 난다 그러면 출혈일 가능성이 커요. 제 앞에 분 같은 경우에도 젊은 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앞에 분 같은 경우에도 출혈이 생겨서
갑자기 이제 그분도 이제 천천히 회복 중에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이틀 정도 지났는데 그냥 화장실도 잘 가시고 그랬는데 배가 아프다고 좀 계속 그랬었어요. 앞에 분도. 근데 아니라 다를까 그분도 갑자기 자기 살려달라고 숨도 못 쉬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분도 출혈이 있었던 거죠. 이 신장암 같은 경우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좀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그만 증상이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그 의사나 응급실을 통해서 절대 차 가지고 오지 마시고 승용차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앰뷸런스 불러서 오셔야지. 대학병원이나 이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12시간 동안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 고통 있는 상태에서 그 의자에 계속 앉아 있으면 진짜 정말 그 괴로움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환자 가지고는 여기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서울대는 항상 중증 환자나 이제 그런 큰 수술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꼭 유념하시고, 그리고 신장 저처럼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지만 스트레스, 그리고 음식을 꼬박꼬박 잘 드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 세 끼라도 어떤 것이든 시간에 맞춰가지고 잘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물이 안 먹히면 차라도 해가지고 잘 마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산수유, 신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몸에 신장에 좋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리겠지만, 혹시 신장 혹시라도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수술하신 분들한테도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 이겨내고 지금 2달 반 만에 이제 퇴원을 하는데 저도 되게 우울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2달 반이란 시간은 사실 가족들을 놔두고서는 있는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돈을 오히려 까먹고 있으니. 다행히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이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게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아무도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는데 다행히 잘 이겨내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도 너무 심하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운동하라고 하지만 자기 컨트롤 맞춰가지고 좀 조심조심 하면서 혹시 신장암에 걸려서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다 잘 수술 잘 되시고 다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가 걸려서 1인실을 쓰고 있어요. 원래 제가 6인실을 쓰다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이제 격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인실을 쓰게 됐는데, 아무튼 1인실 소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신장암, 모든 암이든 어떤 암이든 간에 그 것들이 빨리 낫고 여러분들이 빨리 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차하세요.